실습 위주로 준비를 해서 그 내용들을 여기다가 깃허브에다가 올렸고요. 다커는 컨테이너 이미지를 쉽게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케스트레이션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이란 여러 대의 서버랑 여러 개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관리해주는 작업인데, 대표적으로 스케일아웃이나 분산 처리 같은 작업을 얘네가 알아서 해준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다커 스웜은 쿠버네티스에 비해서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간단한 만큼 단점도 있었고, 이제 그거를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다커 스웜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되게 많지만 지금 여기서 다른 4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드는 다커 서버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서버 한 개를 그냥 노드라고 취급을 하고, 쿠버네티스처럼 매니저 노드랑 워커 노드가 있어요. 그래서 다커 스웜에 관한 명령어는 매니저 노드에서 해야 하고, 매니저 노드가 아닌 노드를 워커 노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비스라는 게 기본적인 스웜의 실행 단위이고, 이 서비스는 특정 이미지를 기반으로 생성되고 동일한 컨테이너를 여러 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할 거는 총 3대의 서버를 클러스터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73번 서버가 매니저 노드, 89랑 93이 워커 노드로 클러스터링을 하려고 해요. 스웜 클러스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얘네들이, 이 노드들이 하나의 군집이라고 설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매니저 노드를 먼저 만드는 거예요. 이 73을 매니저 노드로 할 거니까 73에서 실행을 시키면은 이제 스웜 클러스터가 생성이 됐고, 여기서 출력되는 걸 보시면은 이 스웜의 워커 노드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날리라고 이제 나와요. 그래서 이걸 긁어서 다른 노드들에서 추가를 해줍니다. 이미 추가가 되죠. 맞죠? 스웜 리뷰 수업 리뷰나요? 저기 써있어요. 아, 어디요? 위에 바로 위에. 네. 이제 이 워커로서 스웜에 합류됐다고.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워커 노드가 스웜 클러스터에 포함이 됐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 명령은 스웜에 관한 명령어니까 매니저 노드에서밖에 못해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거는 호스트 네임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서버에 노드가 이제 액티브 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워커에서는 매니저를 어떻게 찾아요? 그거 못 찾나요? 자기 매니저에서 알 수 있어요. 그것도 LS처럼 안 나오나요? 여기서는 그 명령을 할 수가 없어요. 아예 안 먹혀요? 네. 이게 스웜 매니저가 아니라서 할 수 없다. 명령어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거 이따 찾아볼게요. 네.
그럼 이제 클러스터를 구성을 했으니까 여기에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73 서버에만 이 whoamI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올릴 건데, 이 whoamI는 자기의 호스트 네임, 컨테이너 아이디를 출력하는 어플리케이션이에요. 그래서 얘를 이제 이 서비스를 띄우고 이거 보시면은 이 울프라는 노드에 이 서비스가 컨테이너가 떴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실행되는지 HTTP 요청 테스트를 해보면은 당연히 이제 이게 컨테이너 아이디거든요. 이 부분이 당연히 출력이 돼요. 근데 다른 노드로 다른 서버에 접근을 했을 때도 같은 컨테이너 아이디가 뜬다는 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얘네가 클러스터를 되었기 때문에 네. 이제 어떤 IP로 접근을 해도 같은 서비스에 대해서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제 인그레스 네트워크 때문인데, 다커 수험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이 얘를 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세 개의 노드가 있고 여기에 서비스가 하나가 뜬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인그레스 네트워크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IP로 접근을 해도 이제 이 수험 로드 밸런서가 얘한테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하면은 뭐 L4 스위치처럼 저 하나만 받으면 된다는 건가요? 얘예요? 네. 이 하나? 네. 네. 걔를 받으면은 네, 걔가 네. 알아서 네, 각 맞아요. 노드네. 그것도 가능하고 이제 음. IP 로그 가능해요. 음. 그래서 이제는 얘가 지금 복제된 거잖아요. 네. 이제 이 작업을 해보려고 해요. 아까 그 서비스를 세 대로 이제 늘리려고 하는데, 보시면 이제 각 노드에 하나씩 컨테이너가 뜬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똑같이 명령을 날리면 어쩔 땐 얘가 뜨고 어쩔 땐 얘가 뜨고 이렇게 해주는 거죠. 실상으로 접근을 해도 이제 얘한테 올 때도 있고 얘한테 올 때도 있고, 쟤한테 올 때도 이게 있고. 수험 로드 밸런서가 이제 알아서 해주는 상태. 너무 짧네? 근데 이제 다커 수업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네트워크 오버레이 버그였는데, 이 네트워크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아서 얘로 접근을 했을 때는 이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호출이 되는데, 이 IP로 접근했을 때 이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호출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각 자신의 서버에 있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서 호출되지 않은 그런 버그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직 수정이 안 된 걸로. 그래서 얘를 실제로 쓰기가 너무 무리가 있어요. 클로즈드. 해결이 됐다는 건가? 아니 클로즈드는 그냥 이슈를 뭐라고 해야 될까?
리졸브가 안 돼도 이거 그냥 무시한다고 이런 네. 차원에서 그냥 클로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버전업에서 뭐 해결했나? 버전업에서 해결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음, 17년 문제네요. 저 18 버전 했는데도 계속 이게 오류가 나서 결국에 다크 수업을 못 썼거든요. 얘는 다시 재설치하고 수원 다시 클러스터 다시 구성을 하면은 정상적으로 동작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또 어느 순간 네트워크 문제가 또 생겨서 접근이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크 수험을 상용화해서 운영해서 쓰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되게 사용하는 건 쉬운데 되게 아쉬웠어요. 저기 아까 전에 그 아키텍처 다이어그램 보면은 저거 요거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마스터 노드 슬레이브랑 상관없이 각각의 슬레이브 노드에서 저렇게 썸 로드 밸런서가 달려 있다는 건가요? 각 슬레이브 노드에 썸 로드 밸런서가 있어서 각 서버 슬레이브 서버로 들어오는 저 8080이라는 포트 트래픽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는 내부 클러스터로 이제 다 찔러주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갖게 되는 건가요? 네, 여기가 사실 마스터랑 워커 노드랑 구분을 안 지어놓은 그림 여기 같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좀 헷갈려가지고. 모든 노드에 로드 밸런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림으로 봤을 때는.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잘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예전에 아까 그 공유했던 문서에 그 쿠버네티스랑 얘랑 이제 비교한 내용이 조금 있었는데 얘는 기능이 되게 많이 없대요. 대신에 안정적이고 쉽고 뭐 그런 게 나오고 이제 쿠버네티스는 커뮤니티가 워낙 활발하니까 그 기능이 굉장히 많고 대신에 설치가 좀 구성하기가 까다롭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전에 저기 좀 마지막에서 두 번째 거 띄워주신 저거 그거 있잖아요. 그 블로그가 좀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딴 얘기지만 이 블로그 자체 저 뭐라 해야 되지 레이아웃이나 요 옆에 저거 연동되게 되는 부분 이거 쭉 내리면은 저 옆에 거도 같이 이제 쓰잖아요. 본문을 쭉 내리면은 이쪽에 저거도 되게 잘 돼 있고 이게 뭐 스타트업의 기술 블로그인데 되게 잘 해놨더라고요. 뭐 어디 있어요? 어디 써 있어요? 그 도커 수험을 영어로 구글링하면 맨 위에 나와요. 근데 글도 되게 잘 썼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맨 위에부터 볼까요? 이제 그래서 요 오케스트레이션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 사람이 자신의 실례를 들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자기는 지금 이러이러한 환경에서 저 얘기가 좀 와닿았는데 우리 뭐 일반적으로 작은 스크래치, 폼 스크래치부터 하는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서버가 많이 없잖아요. 그리고 서버는 돈이니까.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렇게 했대요. 뭐 서버가 5대 있는데 1번 서버는 뭐 CI로 돌리고 2번 서버는 모니터링, 3번은 웹, 뭐 그리고 4번은 DB, 5번은 뭐 Q를 돌린다. 이런 식으로 해놨대요. 근데 자기네한테 이제 한정적인 서버는 5대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처음에는 효율적이고 정리가 잘 된 것 같았는데 이 서버가 늘어나고 이제 막 컨테이너가 추가할 때마다 비효율적이라는 걸 알게 됐대요. 왜냐? 이제 서버가 역할에 따라서 나뉘기 때문에 이제 뭐 내가 요번에 웹을 또 추가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또 아까 3번에다만 이제 웹을 놓기로 했으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막 컨테이너를 또 추가해. 그리고 역할이 애매한 모호한 어플리케이션은 어디다 설치할지도 막 모르는 그런 케이스. 그리고 그 리소스가 여유 있는 뭐 1번이 막 놀고 있어요. CI니까 평소에는 뭐 스케줄링만 하고 뭐
배포만 할 테니까 놀고 있겠죠. 그런 애한테 옮기고 싶어도 다른 컨테이너랑 뭐 의존성이 있어서 막 못 옮기고, 그리고 IP나 포트를 이제 그 안에서 열어줘야 되잖아요. 네, 그걸 쓰려면은 그 뭐 IP 테이블즈나 뭐 여러 가지 설정을 서버마다 다르게 가는데, 그거를 다 따로따로 해야 되는 그런 것도 문제였다. 그래서 컨테이너의 컨셉은 되게 유연하면서 확장이 가능하고 스케일러블하고, 그리고 어디든 배포 가능한 그런 건데, 그런 장점을 못 쓰고 있는 거죠. 저런 딱 고정된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기네는 이런 거를 자동화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케스트레이션에 대한 거를 이 사람이 좀 잘 분석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내려보면은 서버 오케스트레이션에 대한 그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케스트레이션은 이제 여러 대의 서버와 여러 개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해주는 작업이라고 얘기가 돼 있고, 이제 뭐 사전적인 의미로는 뭐였더라? 그 이제 통합 결집, 뭐 편성 조직화, 이런 조직화의 의미로 좀 많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오케스트레이션이 꼭 해야 되는 그런 역할들에 대해서 좀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쭉 내려주시면 저 스케줄링이랑 클러스터링, 그리고 서비스 디스커버리, 로깅, 모니터링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배포를 한 대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대를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배포를 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얘가 죽었을 때 페이드오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클러스터링은 그 우리 지금까지 뭐 그 레디스 이런 거 하면서 많이 들었던 개념이고, 그리고 스케줄링은 이제 그 어떤 서버에 어떻게 그 스케줄해서 배포할 것인가, 그런 내용이고, 로깅이나 모니터링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요런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도 뭔가 배포를 하면서 중요한 컨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쭉 내리면은 여러 가지 이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툴이 있죠. 그래서 더 쭉쭉 내려주시겠어요? 되게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거는 쿠버네티스 받고, 그리고 이제 그 수엄. 그 수엄은 이제 도커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그 오케스트레이션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결론이 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적당한 규모에서는 수엄, 큰 규모는 쿠버네티스, 그리고 내가 AWS에서 간단히 쓴다면 AWS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컨테이너 서비스 ECS, 그리고 뭐 저 노마드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그 저 별표까지 놨더라고요. 이 별점을 매겨놨다는 건 내가 써봐야 되는 거거든. 내가 써보고 최소한의 뭐 헬로 월드까지는 해봐야 아 얘가 이렇게 하는데 뭐 설정이 빡세고, 아니면 뭐 UI를 통해서 컨트롤이 쉽고, 이런 거를 다 해봤다는 게 되게 놀랐어요. 참 대단한 사람이다 싶었고, 하여튼 더 이제 내리면은 그래서 도커 수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수엄은 이제 도커 안에서 수엄 모드라는 이름으로 이제 쓰이고 있고, 되게 굉장히 편하다. 그리고 1000개 노드에 5만 개의 컨테이너도 문제없이 몇만 개 단위의 그런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도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쭉 내리면은 이런 것들을 다 해준다. 이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진짜 몇만 대 막 그런 그 완벽한 완벽하다기보다는 좀 되게 많이 추상화되고 많이 고도화된 그런 시스템이 아닌 이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뭐 웹 모듈 100대 배포 이런 것 정도는 이 수엄으로도 충분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포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 나오는데, 잠시만요. 제로 다운 타임이라고 이제 우리가 그렇죠. 들어봤죠? 무슨 서비스? 이거는
이제 그 일반적인 서비스들에서는 기본 옵션이 돼버린 그런 애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배포를 한다. 근데 내가 한 대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뭐 얘를 완전히 내렸다가 다시 올려야 되는데 그 뭐 PHP 같은 그런 그 스크립트가 아닌 이상 다시 완전히 내렸다가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은 한 대밖에 없으면은 한 대만 내렸다 올리면은 그 사이에는 사용자들이 못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그 굉장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뭐 막 같이 시작하는 서비스에는 사용자들이 언제 폭발할지 트래픽이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고 그리고 항상 대체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들어가진다 하면 사용자 입장에서 사용자 경험적으로 아 이거 안 들어가지는 하고 그냥 다른 거 써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큰 리스크이기 때문에 항상 이 제로 다운타임 무중단 배포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케스트레이션 하면은 100대면은 뭐 10대씩 10번 배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다 해주는 거죠. 여기 저 순차적 업데이트 저 부분이 그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이미지를 업데이트를 하는데 동시에 업데이트하는 작업의 개수를 업데이트 간격을 막 조정해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즉 로깅, 뭐 모니터링 뭐 그런 작업 같은 경우도 이제 다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쭉 내려주시면은 아까 말씀해 주셨던 더 내려주겠어요? 쭉쭉쭉쭉 가면 여기 이 이미지 보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거 같아요. 아까 전에 스케일 명령어 써가지고 우리가 그 마스터에만 하나 있었던 저 컨테이너가 3개가 짜자장 생겼죠. 그래서 얘를 또 5개로 늘리면은 저 순서대로 1, 2, 3, 4, 5 저 이미지 보이시겠어요? 지금 더 위에 이미지 요거 그래서 이제 1, 2, 3, 4, 5 하면은 이제 저것에 대해서 이제 5개가 순차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랬을 때 저 아까 그 저 인그레스 오버레이 네트워크 제가 이제 아까 말했던 그거죠. 저 워커랑 그 이 이미지를 보니까 좀 더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아까 그 말했던 컨셉이 맞는 것 같아요. 그 각각의 마스터건 워커 여기서는 마스터가 워커도 하고 있으니까 이 그 아키텍처가 나온 거고 그 각각의 서버에 그 저 4567이라는 포트로 붙었을 때 실제는 저 인그레스 오버레이 네트워크가 구성돼 있어서 이제 그 모든 이 클러스터 안에 있는 모든 컨테이너들에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서버 IP로 들어온 내 서버에 내 포트로 들어온 리퀘스트라도 내가 실행 안 하고 다른 애한테 넘길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될까 저 클러스터링의 굉장한 장점이죠. 왜냐면 내 서버로 들어왔을 때 내 도커 컨테이너가 뭐 죽거나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나는 안 내려가고 다른 애로 넘겨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굉장히 장점인데 아까 말했던 그런 이거는 좀 리스크가